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동호 프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우리 생산 현장의 디지털 기술,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발표에 앞서서 제가 좀 긴장을 풀고자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보이실 텐데 혹시 이 두 장의 사진, 장소, 도시가 어딘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네,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맨하튼 뉴욕이고요. 제가 이따가 인지하고 있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장의 사진인데요. 1900년도 왼쪽은 1900년도의 뉴욕 5번가고요. 오른쪽은 1913년도 뉴욕 5번가입니다. 동일한 장소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의 운송수단입니다. 1900년도는 도로의 대부분이 마차였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도로에는 대부분의 운송수단이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티형 포드를 출시한 이후에 뉴욕의 거리는 이렇게 빠르게 바뀌었는데요. 이 사진으로 지금 발표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인상 깊게 본 SNS입니다. 작곡가 김영석 씨가 작곡 공모 심사를 했는데 1등으로 선정한 곡이 바로 AI가 만든 곡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멀티모달 생성형 AI가 이렇게 빨리 발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멀티모달 생성형 AI는 아시다시피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AI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마치 실사 같지만 이것도 생성형 AI가 만든 사진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 모델을 섭외하고 그리고 촬영하고 보정하는 데 많은 시간, 에너지, 노력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를 조금만 다룰 줄 알면 프롬프트를 입력을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기사에 따르면 AI를 통해서 손쉽게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하는 회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기사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AI 기술과 협업하는 시대가 저는 이미 도래하고 있다, 이미 도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종 역시도 사실 이런 변화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삼성 SDS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 목차입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진화 AI 에이전트,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활용, 확산하는 키포인트, 그리고 제조업종 하이퍼 오토메이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및 데이터 간 연결을 통해 자동화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여정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노우볼 효과가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이미지하는데 가장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스노우볼이 새로운 기술들이 조합되고 그 다음에 업무가 최적화되고 또한 사람들이 쓰면서 역량이 향상되면서 큰 스노우볼이 돼서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 및 행동을 모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과거에는 RPA 중심의 단순 자동화에서 지금은 생성형 AI 기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연결을 통해서 고도화, 지능화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효과와 그리고 활용 범위가 더욱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사로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 에이전트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화두가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는 AI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AI 어시스턴트는 생성형 AI 기술 기반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요청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 AI 어시스턴트였는데요. AI 에이전트는 이보다 좀 더 발전해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접근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AI 에이전트의 큰 특징이고, 더 나아가서 멀티 AI 에이전트는 AI 에이전트끼리 상호 작업, 협업을 통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AI 에이전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어시스턴트와 AI 에이전트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가상의 사례를 기반으로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어시스턴트와 AI 에이전트에게 오늘 4월 16일 삼성 SDS 인더스트리 데이 참석을 위해서 천안 아산역에서 출발하는 기차표를 예약해줘라고 만약에 질의를 한다라고 하면, AI 어시스턴트는 도착지와 출발 시간에 대한 정보를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천안 아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기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AI 에이전트는 동일한 질의를 했을 때 삼성 SDS 인더스트리 데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차역에서 출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차 장소 시간을 확인하고 또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기차 시간을 검색한 후에 기차 어플에서 예매까지 실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몇 시 출발하고 몇 호차 기차를 예약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이 AI 에이전트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이런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기차 예약, 액션까지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술 발전 단계입니다. 제가 앞서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한 정의, 진화, 그리고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많은 회사들 중에서는 이미 많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도입해서 AI 기반으로 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업무에 활용하거나, 또한 설비 상태 정보 기반 예지 보전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술 도입에 대해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사실 우리 산업의 현장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까지 하는 완전 자동화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직접 이제 이런 유즈 케이스들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볼 때는 현재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는 3단계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워낙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들을 참석해서 이런 AI 기술 발전의 트렌드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 목차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하이퍼 오토메이션 활용 확산에 대한 키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러 회사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을 뵙고 하이퍼 오토메이션과 관련한 VOC를 직접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략 및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업무, 기술 관점으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이를 한꺼풀 더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유즈 케이스 도출, 두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준비,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 관리 측면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삼성 SDS가 수행한 사례를 기반으로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즈 케이스 도출입니다. 유즈 케이스 도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다양한 업무에 도입,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례, 어떤 업무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너무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 효과성, 그리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데도 고생했던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불가능한 업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기술적인 역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요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어프로치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수행한 제조업 A사 대상의 사례를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조업 A사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도입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생산 현장에 실행 업무에 도입하는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실행과 관련한 E2E 업무를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별로, 그 다음에 E2E 업무별로 어떤 개선 기회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탐색 후에 적용 기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즈 케이스를 도출했고, 상세한 사례는 다음 장 3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IDG는 기업들 대상으로 AI 도입 운영 시에 가장 어려운 점을 설문조사했었는데요. 기업들은 즉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테지만 저도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이슈가 바로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주요 이슈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 정보가 불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제품이어도 영업에서의 제품 코드와 물류에서 제품 코드가 상이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법인과 생산법인 간의 리포팅을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일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하다 보면 여러 시스템을 접근해야 되는데요. 생산 품질, 물류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화 솔루션이 각기 시스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취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변경,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동화 솔루션이 갑자기 이제 먹통이 되는 자동화 에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해서 이를 유지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저희가 사례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AI 데이터 인식률 저하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마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사내 문서 기반으로 지식 검색하는데 아이디어가 있으실 텐데요. 수기 정보를 스캔분한 거나 혹은 이제 그 문서가 너무 복잡한 경우는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성형 AI 답변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많이 접했었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즈 케이스 중심으로 저희가 개선을 추진했지만, 중장기적으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활용하고 더 많이 확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하고 운영하고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는 과제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 관리 측면입니다. 최근 BCG, 글로벌 컨설팅 BCG사에서는 AI 가치는 어디서 창출되는가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AI를 도입해서 성과를 낸 기업은 전체 노력 중 70%를 사람과 프로세스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변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AI 기술의 한정에서 보면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기술의 뎁스가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런 기술을 우리 기업의 가치를 이끌어내는데 활용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과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이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변화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성공적인 사례로 작년에 저희 삼성 SDS와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전기 장비 제조 B사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장비 제조 B사는 최근에 회사의 주력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제조 효율성 향상, 그다음에 생산성 증가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경영진에서는 핵심 이니셔티브로 AI 기술을 활용을 강조하면서 저희 삼성 SDS와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시스템을 도입했고 지금도 성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어서 조만간 후속 프로젝트도 저희와 같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화관리 측면에서 이 회사의 강점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회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이 축적되어 있었던 회사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고 자동화 솔루션을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였으며, 또한 클라우드 전환이 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를 도입하고자 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타사 대비해서 좀 우수했다라고 저희도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 저변을 확대하는데 회사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챗GPT 유료 버전이 이제 출시되었을 때 기업에서 이제 임직원들이 비용에 고민 없이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 또한 사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생성형 AI 포탈을 구현해서 임직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빅뱅 형식으로 너무 크게 이제 시도하기보다는 단계적인 특정 공적 조직 대상으로 파일럿 기술 검증을 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부분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당연히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 기술 이해 및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고, 또한 저희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회사 임직원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도전적으로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춘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화 관리의 성공 사례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제조업종 하이퍼 오토메이션 유즈 케이스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는 업종 업무별로 다양한 유즈 케이스 구형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조업종의 생산 업무에 한정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A사의 생산 업무입니다.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을 준비하고 생산을 실행하고 생산을 마감하는 업무인데요.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임직원의 회사들도 이와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A사는 이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여러 부서들과 협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충들이 있었는데요. 각 업무별로 이제 대표적인 고충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SCM 담당자의 고충입니다. 해당 회사는 이제 수요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해외 법인과 이제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였는데요. SCM 담당자는 이제 해외 법인 외국인들과 하는 온라인 미팅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놓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내가 의사 전달하는 게 잘못 전달해서 혹시 본사에 피해가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제 긴장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도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생산 준비하는 입장에서 생산 관리자는 생산 계획 변경이 잦은데 이를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이 변경되면 또 변경된 내용을 매번 유관 부서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또한 최근에는 촉박한 이제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생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이런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실행과 관점에서는 설비 작업자의 업무입니다. 설비 작업자는 이제 생산 시간 내내 설비가 가동될 때 예상치 못하게 이제 설비가 멈추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항상 조마조마해하고, 또한 설비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생산 마감을 하는 데 있어서는 품질 검사원의 업무입니다. 품질 검사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이제 샘플링 품질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또 품질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유관 부서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고, 정작 중요한 품질 분량을 분석할 시간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해외 법인과 이제 SCM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들과 온라인 미팅을 할 때 이제 불안하고 긴장되는 부분,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실시간 자막, 그 다음에 자동 번역이 지원되는 솔루션, 그리고 회의록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회사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생산계획 확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빈번한 생산 계획 변경으로 인한 업무 부담, 그리고 이를 수동으로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생산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자동 알람을 받고, 또한 자재 소유량 산정,
하고 자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는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설비 점검과 이상 조치와 관련해서는 설비 이상 여부를 사전에 감지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설비 고장과 관련한 부분들이 사전에 인지될 때 이를 즉시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MES 시스템과 연계해서 설비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한 설비 이상 조치 가이드를 생성형 AI에게 업로드해서 AI 지식 검색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품질 검수 집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품질 검수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관 부서에게 통지하는 이런 수작업 업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 집계 알람과 품질 검사를 요약하고 리포팅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네, 잠깐 이제 생산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저희 삼성 SDS 하이퍼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 코파일럿 패브릭스 그리고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현재 저희 삼성 그룹사뿐만 아니라 많은 대고객들 대상으로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솔루션입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등 그룹웨어의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협업 솔루션이며, 패브릭스는 다양한 사내 지식을 시스템과 연결해서 LLM과 연결해서 업무 효율을 혁신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수행을 효율화하는 업무 자동화 솔루션인데요.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려움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법인과 SCM 협의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브리티 코파일럿을 도입을 해서 해외 법인과 업무 미팅을 주관하게 되면 지금 다소 이제 깨져서 보이는데요. 실시간 대화가 자막 번역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게 되면 회의록이 자동 작성돼서 SCM 담당자에게 바로 전송할 수 있게 저희가 기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계획 확인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생산 계획이 변경이 되면 생산 관리자에게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관리자가 자재 재고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ERP의 정보 기반으로 해서 필요 자재 소요량을 산출하고 자재 가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자재 불출 요청 지시도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설비 점검 이상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비 점검 이상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설비 상태 정기 모니터링을 브리티 오토메이션이 MES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고, 설비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설비 담당자에게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비 담당자가 해당하는 보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설비 이상이 사전적으로 좀 감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패브릭스의 설비 운전 표준 가이드 를 AI 지식 검색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품질 검수 집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품질 검수 집계에 대한 부분도 QMS에서 이제 품질 검사가 완료가 되면 해당하는 품질 검사 결과를 요약해서 품질 담당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품질 담당자가 품질 검수 결과 요약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1일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게 되고, 1일 보고서는 또 유관부서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업무를 자동화하여서 임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하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삼성 SDS 하이퍼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활용해서 생산 업무를 자동화하는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패브릭스, 그 다음에 브리티웍스, 브리티 코파일럿, 브리티 오토메이션을 활용해서 생산 업무를 자동화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생산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솔루션은 구매 시스템, 물류 시스템, 그리고 경영 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글로벌 솔루션과도 심리스한 연결을 할 수 있어서 보다 많은 다양한 업무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삼성 SDS의 고객 지원 프로그램 하이퍼 오토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소개해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미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확산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이제 도입하는 데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는 이런 이제 체계적인 방법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삼성 SDS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해당 프로그램의 특징은 저희 삼성 SDS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실제 기업의 현장에 방문해서 현업 부서들 간에 협업을 하면서 단기간에 파악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 적용 기회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상담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방문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